최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과 코인도 개인회생을 해주겠다는 실무준칙이 개정된 이후에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쏟아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그럼 국가에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인가? 나도 코인이나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약간 있으신데, 국가에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채무자들은 자기 월급 내에서 최대한 변제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들은 원칙적으로 1인 생계비 117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한 달에 117만 원으로 사는 게 원칙이고, 다른 가족들이나 부양가족이나 생계비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17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코인을 하고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 그만큼 개인회생을 해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3년을 버틴다는 게 생각보다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실무준칙 개정의 취지는 국가에서 돈을 대신 갚아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탕진한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는 재산을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고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없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겠다. 이 정도 개정 취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혜택을 준다거나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채무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 다른 채무자와 비슷하게 취급을 하겠다. 더 잘해줄 것도 없고 더 못해줄 것도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돈을 갚아준다거나 무엇인가를 투입한다거나 재원을 투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이거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도덕적 문제가 있다.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두 번째 질문은 개인회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셨겠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시니까. 빌린 돈을 코인으로 썼든 수술비로 썼든 자녀 양육비로 썼든 뭘로 썼든 간에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원칙이죠. 제가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런 실무준칙을 개정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추측을 해보기로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층이 이번 사태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신용불량으로 내팽개칠 것인가? 신용불량이 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통장도 쓸 수 없고 재산도 축적할 수 없고 사회생활에서 거의 격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20대 30대 세대를 신용불량으로 내팽개치는 선택지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사회에 다시 복귀를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고, 일했으면 세금도 내게 만들고 다시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게 만드는 선택지하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후자를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라고 하죠. 이대로 가면 인구 소멸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가 은퇴하면 연금을 납부할 사람이 없다고 하죠. 연금 고갈도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지금 4050 세대가 은퇴하면 부양해줄 세대가 없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의 연금을 내주든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주든 간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노령층을 부양을 하지 누가 부양을 하겠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신용불량으로 내팽개쳐 놓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사회로 다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서 세금도 내게 하고, 지금의 중장년층이 천천히 은퇴해 갈 때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세대도 필요하고 또 세금을 내줄 세대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일을 다시 시키려고 이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40대는 안 해주냐? 해줍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코인에 워낙 많이 물려 있어서 뉴스가 그렇게 난 거지, 나이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40대든 50대든 법이 집행되는 건 똑같습니다. 네 번째, 서울회생법원만 이렇게 개정했고 지방은 적용을 안 해주는가? 적용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지방의 각 재판부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 적용을 합니다. 이건 제가 서울회생공보관실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방도 서울회생법원하고 논의 중이고 어떤 식으로 시행할지를 차차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그래서 지방은 안 해준다가 아니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각 재판부의 재량이 아직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다, 획일화된 것은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그럼 서울은 무조건 해주냐? 일단은 제가 여기 보정 권고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2022 개회 1057786 사건인데 7월 12일에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실무준칙이 개정되고 열흘 정도 있다가 나온 보정 권고인데 이거 보면 현재 일자 기준 업비트 보유자산 증명서를 제출하고 잔액을 재산 목록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코인에 투자했던 전액을 재산 목록에 반영하라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시면 잔액을 재산 목록에 반영하라고 나와 있죠. 과거에는 없는 재산도 있는 재산으로 전부 간주해 버렸는데 지금은 없는 재산은 없는 거고 있는 재산은 있는 것이고 현실에 맞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관념상 진행이 됐던 거죠. 없는 돈인데 있는 걸로 간주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있는 돈만 있는 걸로 간주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결코 이 돈을 국가에서 배상해 준다거나 보상해 준다거나 전보해 준다는 그런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무조건 해주냐? 지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지금은 이렇게 해주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여론도 있고 또 법원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얼마만큼 더 이게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운영이 될지 이것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는가? 아닙니다. 도덕적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맞습니다. 40대는 해주는가? 똑같습니다. 20대나 30대나. 서울은 하고 지방은 안 해주는가? 지방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논의 중입니다. 서울은 무조건 해주는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